왜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의 편을 듭니까? 살인자의 편을 듭니까? 어제 한동훈 의원이 이 말을 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했습니다. 그거 하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제가 앞장설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500만 원을 떼어도 되찾을 방법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여러분을 영장 없이 이틀 동안 가둬도 아무도 못 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따지자고 마련한 토론 자리에 민주당 의원 161명 중에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61명이 쫄아서 다 도망가요. 왜 아무도 못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이 영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 그중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한규, 유시민, 이건태, 서영교. 차례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결국 자리는 비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진중권 교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101분 동안 혼자 다 답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토론이었어야 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 폐지를 밀어붙이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마주 앉는 자리. 그런데 한 사람씩 차례로 발을 뺐습니다. 누구는 거절했고 누구는 하루 전에 취소했고 누구는 방송 중에 해본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한동훈 한 사람과 진중권 교수뿐이었습니다. 오늘 보수재건이 그 101분짜리 대담을 뜯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그 김한규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논쟁 자리 또는 토론 자리를 우리가 언제 기획을 했고 시사전을 해서 접촉을 했는데 김한규 의원이 이제 거절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유시민 의원이 가장 강력한 또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사전을 측에서 또 유시민 의원과 접촉을 했는데 그분도 못하겠다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무산이 됐는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이건태 의원이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토론 열리기 하루 전에 또 못하겠다고 또 그 당원들 핑계를 대면서 이분이 또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서영교 의원도 한마디 하길래 나와달라.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까지 드렸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와주십사 했는데 결국 보시다시피 안 나오셨고요. 여기서 이미 승부는 절반쯤 났습니다. 논리가 있으면 나오면 됩니다. 없으면 못 나옵니다. 그럼 왜 못 나왔는지 한동훈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보안수사를 금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네.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게 검찰의 권리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 보안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안이 필요하면 해야 할 임무를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의무네요. 그 의무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로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대담의 첫 번째 급소입니다. 권한이면 뺏는 게 개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무라면 없애는 순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멍이 생깁니다. 프레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논쟁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이대로라면 어떤 사건이 구속으로 송치가 돼도 그 구속으로 넘어온 피의자를 검사가 만나서 조사해서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수사거든요.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가 와서 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 조회를 확인하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이 보내온 기록만으로 가부, yes or no. 구속된 살인 피의자를 앞에 두고도 검사가 한마디를 못 묻습니다. 경찰이 보내온 종이 뭉치만 보고 기소할지 말지만 고르라는 겁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되면 검사가 판사처럼 변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책임자가 아니라 통과시킬지 말지만 결정하는 채.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자, 이러면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범죄자에게 유리합니까? 피해자에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범죄자에게 유리합니다. 예.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째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로 그럼 제가 이제 먼저 두 전제로 첫 번째 누구한테 유리하냐? 범죄자냐? 피해자냐? 범죄자한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의 편을 듭니까? 살인자의 편을 듭니까? 다소 도발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동훈은 이 제도가 없어지면 벌어질 일을 셋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조작과 태만이 늘어납니다. 첫째는 경찰의 조작 사건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조작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태만 그리고 사람마다 무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건이 왜곡되는 경우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김한규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 제도가 있어도 발생했다. 맞는 말인데 앞으로도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훨씬 없어지면 보안 수사가 없어지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겠죠. 예. 왜 그러냐면 형사사법의 시스템은요.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이 그 경찰과 검사를 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건 여기가 이 대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을 전제로 만든 시스템이 아니다. 법은 성인군자를 전제로 짜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게으를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도 시민이 지켜지도록 짜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나중에 검사가 언제든지 보안 수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증거를 은폐한 것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하는 경우하고 검사가 절대로 이건 보안 수사로 이 사건을 밝혀낼 수 없어라고 하는 경우하고 어떤 쪽이 유혹에 빠지기 좋겠습니까? 예.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당연히 장윤기 사건 같은 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인들은 여러 가지 권태에 빠집니다. 둘째,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이걸 핑퐁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구는 강제가 아닙니다. 경찰이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CCTV 한번 열어보자는 요구조차 조직 대 조직의 자존심 싸움이 됩니다. 그 사이 사건은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시간을 피해자가 견딥니다. 사례 중에서 청주 형제 살인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검사가 경찰한테 이 CCTV 열어보라라고 계속 요구했거든요. 예. 근데 9개월 동안 안 했어요. 근데 9개월 동안 안 하면 CCTV가 남아 있어요? 아, 사라지죠. 셋째, 그리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피해를 누가 뒤집어집니까? 그러면 제가 말한 1번 사건 조작이 늘어난다. 네. 2번 핑퐁 지옥으로 사건이 안 끝난다. 네. 여기에 대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고 힘없는 서민들 누가 피해를 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야 뭐 변호사를 사든 뭐 사법적인 돈으로 그렇습니다. 사법적인 조력을 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못하죠.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 점을 민주당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박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동훈은 이 상황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법의 민영화, 정의를 돈으로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는 아주 구체적인 예로 설명합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건 속도가 빨라지냐? 빨라집니다. 왜 빨라지겠습니까? 경찰들도 성실한 생활인일 뿐이에요. 예. 그러면 변호사가 와서 문제 제기하고 왜 안 하냐? 귀찮게 하고 그리고 욕하고. 이런 서면 내면서 그리고 오히려 방향을 짚어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참고할 만한 그런 식의 그 과거에 검사가 하던 일을 지금 변호사들이 많이 해요. 의견서까지 써주기도 하거든요. 예. 변호사들이 와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든 빨리 해달라고 계속 괴롭히는 사건 먼저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 바닥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낸 100만 원짜리 사건 먼저 할 것 같습니까? 뇌물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동훈은 이 대담에서 가장 날카로운 한 문장을 내놓습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면 당사자들의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돈 있는 사람만 그 미로를 통과합니다. 없는 사람은 입구에서 포기합니다. 한동훈이 든 예는 이겁니다. 500만 원짜리 사기 사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과거에는 500만 원을 제가 교수님한테 빌려요. 예. 그렇지만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안 갚냐고 해서 제가 배를 째요.
그러면 진 교수님은 경찰이든 검찰에 한동훈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500만 원의 사기죄로. 그렇죠. 그런데 500만 원을 처음부터 제가 떼먹을 용도로 뭐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그럼 그런 경우라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런 500만 원짜리 사건이라도 이런 결정문을 내줍니다. 한동훈이 진중권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 그렇죠.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으로 무혐의 이런 결론을 네.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혐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진 교수님은 이걸 들고 뭘 하냐? 이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근거는 뭐냐면 법원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딴 거 안 하고 그냥 여기다 기록성 부착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걸 받냐면 불송치 통보서를 받아요. 그렇죠. 이 증거 부족함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송치하지 않았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예. 이거 가지고 앞에 있는 제가 우리 예전 같은 그런 식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 교수님은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죠. 그렇지만 그 증거 관계를 막 변호사 하는데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찾아내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진 교수님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보다 배꼽- 그리고 문제는 그 500만 원을 드린다 하더라도 승소할 만한 보장이 없죠. 보장이 없죠. 예. 그러면- 똥 밟은 셈 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옆에 진 교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운명인 셈 쳐라, 똥 밟은 셈 쳐라 이럴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받아야 할 돈보다 받는 데 드는 돈이 더 큽니다. 그러니 포기합니다. 그런데 500억 원짜리 사건은 다릅니다. 변호사를 몇이든 붙이면 되니까요. 같은 나라, 같은 법인데 금액에 따라 정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한동훈은 이걸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해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렇게 비유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일정 수준의 보장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던 값싸게 하던 의료보험 같은 거였다면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바꿔놓은 지금 사법 시스템은 미국식의 사보험 시스템.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 못 가고 능력에 따라서 정의를 서비스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돈 가진 능력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그 능력이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힘일 수도 있습니다. 힘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 가던 나라에서 보험이 없으면 병원 문 앞에서 돌아서는 나라로. 이게 지금 사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담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이 법안을 직접 뜯어보다가 발견했다는 조항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조항이 슬그머니 들어 있더라고요. 긴급 체포를 원래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로부터 긴급 체포 승인을 받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사후 통보로 바꿨어요. 그럼 긴급 체포를 경찰이 하는데 제한이 없어진 거죠. 무제한 긴급 체포를 남용할 수 있게 된 것. 제 말이 왜 틀리죠? 서영교 의원, 노종면 의원 같은 분은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면 12시간 안에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이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도는 뭐냐면 통보하는 거예요. 체포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검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8시간 내에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예. 그러면 진 교수님은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어요. 음. 이걸 경찰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아무도 개입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체포를 바로잡을 장치가 통보 한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동훈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런 진보 좌파가 다 있습니까? 시민이 영장 없이 이틀을 갇혀 있어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제도, 그걸 인권을 말해온 쪽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토론 자리에 나왔다면 반드시 나왔을 이야기입니다. 나오지 않았으니 아무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뭐라고 답합니까? 한동훈은 나온 반박들을 하나씩 짚어나갑니다. 첫째,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으니 괜찮다. 보안 수사 요구는 지금도 해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니까 이건 대안이 아예 아니에요. 그런데 보안 수사라는 건 보안 수사 요구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뭘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음. 그리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게 아니면 잘 안 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조직상의 어떤 네. 자존심이 있잖아요.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말아라. 그런데다가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안수사 요구하면 그리고 게다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만큼 요구했는데 요만큼 할 수 있죠. 그럼 왔다 갔다 계속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형식적으로만 응하면 소용이 없는 제도예요. 유흥기 사건에서 보안수사 요구권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검사가 보기에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는 걸 본 눈썰미가 왜냐하면 그 기록은 경찰이 만든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좀 이상하고 좀 이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초기 발동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의 상대방이 누굽니까? 경찰. 바로 감옥 지금 사건 조작으로 감옥 갔던 그 경찰부들이에요. 예. 그 수사를 담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증거를 감춘 사람에게 증거를 다시 찾아오라고 부탁하는 제도. 그게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입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 장치를 넣었다. 한동훈은 그런 건 없다고 잘랐습니다. 셋째, 힉스 전산망을 활용하면 된다. 힉스는 경찰이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된 그 증거를 경찰이 스스로 올려놓을 리 없다는 겁니다. 넷째,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다. 여기서 한동훈은 이 논쟁 전체를 끝내는 한 방을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여러분 10월부터 검찰은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없앴어요. 검찰이 없어요. 근데 검찰을 악마화한다? 이거 엄청난 섀도우 복싱 아닙니까? 그렇죠. 있지도 않은 상대를 가지고 악마화해요? 적어도 있는 상대를 악마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제도를 이 제도가 78년, 80년 이 정도 계속 유지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온 제도예요. 이걸 없애려면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1명이 쫄아서 다 도망가요. 검찰청은 10월부터 없어집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집니다. 이미 없앤 조직의 과거 잘못을 이유로 앞으로 시민을 지킬 장치까지 없애겠다는 겁니다. 없는 상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 섀도우 복싱. 그리고 한동훈은 민주당의 자기 모순도 짚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그 10개명처럼 얘기하잖아요. 유시민 씨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재명 정권이 드러난 다음에 특검만 5개 출범했어요.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필요성을 다 인정한 거죠. 필요성을 다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지고지순한 선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불합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이재명 정권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자, 10월부터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면서요? 그럼 앞으로 진짜 특검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수사와 기소를 합친 특검을 5개 굴리면서 검찰에는 분리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이 아니라 편이었다는 자백입니다. 여론도 이미 답을 냈습니다. 보안 수사 유지 61%, 전면 폐지 23%. 국민은 이해했는데 민주당만 못 나오고 있습니다. 대남 막바지 진중권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려 들지 않겠느냐고. 한동훈의 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항소 포기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북송금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공범들에 대해서 중형 유죄가 대법원 확정됐어요. 예.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공소 취소밖에 없죠. 예. 그러면 그 생각을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다시피 그거는 공소 취소는 거의 계엄급 국정농단이에요. 그거 하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예. 제가 앞장설 겁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선을 그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논쟁, 여기부터는 싸움이라고. 그리고 그 싸움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도 마지막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일단 맞는 기본값을 가져야 되고 미래를 제시해야죠. 그리고 보수 정당일수록 저는 복지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 보수 제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2028년에 총선 압승, 2030년에 정권 탈환입니다. 저는 그 기치 안에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후퇴시켜놓고 있는 걸 후퇴시켜놓고 퇴행시켜놓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길이기도 하고 헌법,
사실, 상식, 그리고 보수 정당일수록 복지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 이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새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북구에서는 매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준 신뢰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일정으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보안수사 폐지 사태의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인다. 10월부터 현장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 몫이 됩니다. 둘째, 슬그머니 일부만 남기고 후퇴한다. 그럼 왜 처음에 전부 없애려 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완전히 철회한다. 한동훈에게 굽히는 모양이 됩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가장 하기 힘든 선택입니다. 넷째, 끝내 토론을 피한 채 시간만 끈다. 그럼 오늘 이 빈 의자가 그 자체로 답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보는 쪽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나오는 순간 저희가 바로 후속편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61명이 비운 의자와 101분을 채운 한 사람. 국민이 볼 것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보수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설명을 회피하며 힘으로 버티는 길과 공론장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길. 저희는 두 번째 길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무너진 보수 다시 세웁니다. 보수의 재건이 대한민국의 재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재건이었습니다.